네, 2021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이게 핫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 할래 안 할래? 김호수 검찰총장의 숙제입니다. 할래 안 할래? 물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붙어야죠. 제대로 할래 안 할래? 검찰 정치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 중립 이게 바로미터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아슬아슬해서 그런지 또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틀린 정보가 나오는 게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0.73%포인트 역대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적은 득표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따라붙는 설명이 24만 7,077표다. 24만 표 차이다.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씨가 당선될 때 그때는 이해창 후보한테 2.03%포인트나 이겼는데 그때는 39만 557표였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은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발견됩니다. 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하고 윤보선이 맞붙었을 때 박정희가 1.55%포인트 이깁니다. 표차는 15만 5,626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가 이긴 것보다도 더 적습니다. 한 9만 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번에 표 차이로만 따지면 역대 2위이고 득표율로만 따지면 득표율 차이만 보게 되면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선거의 공통점이 이 박정희가 윤보선 씨한테 15만 표를 이길 때는 1.55% 이긴 건데 이게 63년도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을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민정이양을 할 때입니다. 스스로 군복을 입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윤보선 씨와 붙었을 때 간신히 이겼습니다. 아주 치열한 선거였죠. 이때 박정희가 했던 말이 시행착오다. 내가 잘 몰랐다. 정치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걸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뜻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가게 되죠. 그리고 15대 김대중 씨가 이회창을 이길 때, 그 전에는 이제 김영삼 씨가 또 김대중 씨를 이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호남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적은 김대중 씨가 처음이죠. 그만큼 어려운 거를 김대중 씨가 처음 했습니다. 이때 DJP, JP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게 되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인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연대라는 게 없었는데 그 DJP 연합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39만 표 차리 2.03%. 이게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적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표 차이는 박정희 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DJ 호남 대통령이 나오는 거나 박정희 5.16 직후나와 더불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고 큰 변화가 예정될 정치 격변이라는 뜻입니다. 네. 혁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됐다는 건 유사일의 드문 케이스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보게 되면은 대통령에 출마해서 바로 단번에 당선된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건국이니까 그럴 수 있고 박정희는 5.16, 전두환은 12.12 그럴 수 있습니다. 윤보선 씨도 4.19 이후에 바로 됐고 노태우 씨도 전두환 덕택에 바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씨가 재수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이명박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붙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은 아닙니다. 완전히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 바로 된 사람은 윤석열, 직선으로 바로 된 사람은 박정희. 근데 박정희는 5.16 하고 나서 2년이라는 정치 기간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것도 없이 바로 됐습니다. 재수를 해서 재수 이상하고 당선된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도 한번 재수를 해야만 시켜준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많이 생겼죠. 윤석열이 이번에 깨서 그렇지. 박근혜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이 조금 이해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때는 한 번씩 다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이번에 떨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최고의 득표를 하고 낙선했기 때문에 재수하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문재인 씨가 경쟁했던 가장 유력 치열하게 했던 안희정 씨는 성추문 문제로 완전히 사라졌고, 박원순 씨는 죽었고, 이제 이재명 씨는만 남아있으니까 송영길 등등을 봐도 이재명 씨가 다음에 나오면 더 유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수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한테 지금 붙어있는 게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한테는 법카 사용 게이트, 법카 게이트, 그 다음에 아들은 도박 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인과 부인과 아들, 본부자 비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씨의 본부자에 붙어있는 문제를 넘어가 주면은 아마 이재명 씨는 다음 5년 후의 선거에서는 유력한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허용해 주는 게 옳은지, 뭐 과거에 보게 되면 김대중 씨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대통령이 된 바 있으니 못할 바는 없습니다. 박정희도 남노당 영남 유격사령관인가요? 출신으로서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이제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 봐야죠. 그 가장 궁금한 게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입니다. 오늘 3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고 지나갔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 씨가 얘기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주목합니다. 시스템이 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에 의해서 통치하게 돼 있죠.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건을 내사를 하고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한다든지 그게 다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는 게 시스템이죠. 봐주고 안 봐주고 정식으로 하게 되면 사또 재판이 되고 이건 본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법대로 하는 게 법치인데 시스템대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에선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검찰총장인 김호수, 공수처장인 김진욱, 경찰청장인 김창룡,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인 누구지? 김기현인가?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당파 싸움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떠오르니까 친문 문재인 세력에서 그를 견제하려고 했고 그거를 대받아치는 과정에서 LH 비리를 참여연대와 민변에 있던 김남근 변호사 등이 서상문 변호사가 폭로하면서 유력한 친문에서 밀었던 이낙연 후보가 재보선에서 패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당한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한테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이재명 씨가 시장으로 있던 데에서 한 거니까 알려줘갖고 기사를 썼고 터져나왔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내의 당파 싸움의 산물입니다. LH 사태로 일어났던 게 SH, 성남 사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도리가 없으니까 이재명 씨가 윤석열한테 덮어씌웠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참 억지죠. 근데 대장동 사건은요, 참 무리가 많습니다. 이 한강으로 지천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도시들은요, 그 지천에다가 결국은 다 자기네 하수를 흘려보내잖아요. 종말 처리를 어떡하나. 근데 총량구지라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폐수의 양과 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도시를 만들어버리면은 그 폐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이재명 씨의 힘인지 민주당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다 뭐가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은 국힘당의 전신이 뭔가요?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하도 이름 바꿔서 모르겠는데 이거 개발을 하면은 돈 번다는 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강 총량 규제부터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주 한 거고 차라리 LH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걸 배심 좋게 그냥 밀어붙인 사람이 이재명. 그걸 받아서 했던 사람이 그 유남규, 누구죠? 유동규, 네. 정진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특혜를 본 사람들은 화천대유. 처음에 박정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의 회사인가요? 이렇게 질의하는 식으로 칼럼을 썼었죠. 화천대유가 떼돈을 벌였습니다. 관련 사람들이.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3쿠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그거 갖고 선거 자금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본 화천대유 관계자들만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응할 때 마지막으로 핸드폰 집어던질 때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이죠.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 개발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그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지금 몰라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버리니까 안 한 거죠. 네. 정치적인 문제, 근데 참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 또 부인은 또 법카 문제가 있고 아들은 도박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고 퍼스트 보이가 되고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게 과연 문제인데 어쨌든 뒀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이 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거는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 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김학의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막 지시했었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 중립이 깨져버리는데 마구 했었습니다. 근데 당선인은 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도 이 정도 아는 거를 우리 검찰이 모른다고 보면 난센스죠. 그럼 김호수의 검찰 또 김진욱의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는 아직 직접 안 하지만 경기 남부경찰청이 제보했으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느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경기도청과 성남시의 업무 추진비를 김혜경 씨한테 쓴 부분, 업무 추진비 상납 사건을 수사는 지금 전혀 안 했는데 이걸 해야 되죠. 시스템적으로 한다면 해야 되죠. 대통령 나와서 선거가 치열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끝났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숙소를 이재명 씨 바로 옆집에 구해서 그때 사장이 이현옥 변호사였는데 그는 이재명 캠프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저도 아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고 경찰이 가만히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처음 했던 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때 검찰총장은 없었죠. 그래서 검찰 특활비를 갖고 격려를 한 게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해서 그건 날렸는데 그건 참 치사한 거죠. 검찰을 휘어잡기 위한 건데 이건 시스템적이 아니었던 거죠. 검찰을 복종시키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김호수가 하던 뭐 누가 하든 간에 검찰은 고유의 임무만 하면 돼요. 정치적으로 이건 꼭 하지 말아라고 대통령이 당부하는 것 정도만 그것도 극히 판단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만 안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무는 개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검찰은 해야 되고 경찰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는 검찰은 사실 인사는 자기 스스로 해야죠. 검찰 내 인사는. 예산권을 이번에 주겠다고 공약에 내걸었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 수사지휘권 갖는 게 웃기죠.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따로 이걸 장관을 두는 게 참 웃기는 건데. 네, 검찰 시스템적으로 미국처럼 갈 수 있게 어토니 제너럴로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수의 검찰 또 김진욱의 공수처 거기도 여러 사건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면 되고 현재 법대로 그 다음에 김창룡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기현 씨가 있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런 대장동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재명 씨가 앞으로 5년 후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수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이거 못하는 김호수
비판해야 되겠죠. 김창룡, 김기현 비판해야 되겠죠. 한번 제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검찰, 경찰, 국수본, 그리고 김진욱의 공수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법칙과 더. 감사합니다.